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에 뭐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비즈니스 아이템이 뭐냐? 뭐 하면 부자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요.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의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대면하고 무인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예. 우주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은 누군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하면 우주 장례식을 하고 싶어 하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 장례식. 셀레스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우라 플라이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미 우주 장례식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뭘 해야 되나, 그죠? 포스트 코로나에 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하면 안 되는 거는 식당 그다음에 요식업에다가 이 세계의 미래보고서 2035-2055에 제가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항공산업 안 돼요. 앞으로 비행기 안 뜹니다. 여행 안 돼요. 관광산업 안 돼요. 코로나는 영원하다. 코로나19는 영원하다.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로 자꾸 변형하고요. 백신이 나와도 백신이 70%, 또 조금 쓰다 보면은 얘가 변형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코로나의 이유는 1번 환경오염, 기후변화, 3번 도심 인구 집중입니다. 강남 폐막론을 제가 주장하는데 도심 인구 집중이 코로나를 몰고 와요. 그리고 빨리 퍼져요. 그죠? 도심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도심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네 번째는 과다한 육류 소비예요. 과다한 육류 소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는 딱 두 마디입니다. 비대면과 무인입니다. 비대면 사업하면은 부자 되고요. 무인 사업하면은 부자 됩니다. 우리 무인 호텔, 모텔 이런 거 있듯이 무인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면 비대면은요 너무 많습니다. 원격 교실, 원격 그죠? 원격 근무, 원격 진료, 원격 스포츠, 원격 인터테인먼트, 원격 영화 제작까지 나왔어요. 원격 시나리오 작업, 원격 원격의 회의, 화상 회의 많이 하죠. 원격 회의부터 시작해서 원격 진료는 원격 수술까지 하고요. 이제 원격 데이트 합니다. 원격 결혼식 하는 거에 나왔어요. 원격 결혼식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요. 다른 나라는 저쪽으로 갔어요. 갑자기, 그죠? 결혼식은 잡혀 있는데, 갑자기 무슨 건수로, 그죠? 출장을 가게 되어서 원격 결혼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원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원격 산업을 뭐든지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걸 아시면 되고요. 이런 창업 아이템이 있어요. 우주 장례식이라고 있습니다. 우주 장례식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데, 그죠? 셀레스티스라고 이 회사는 지구가 아닌 우주에다가 사람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매일 밤 별을 쳐다보면서 사실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꽁꽁 얼어붙은 이런 추위에 만약에 무덤에 묻어놨다면, 아니면은 그죠? 어디에 뿌려놨다면 그곳에 가야지 우리 아내 크리스틴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편하다.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창문만 열면은, 우리 아내를 볼 수 있다. 별을 보니까. 행성에, 해성에, 위성에 이렇게까지 전국의 앱을, 그죠? 사용하여서, 내가 뿌린 별이 지금쯤 어디에 가 있는지 항상 쳐다볼 수 있도록 이것까지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 여기 있으면 이쪽을 보고 또 북두칠성 저기가 있어서 저쪽을 보면서 자기야 나 보이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이 아주 희미한 조각을 보면서 죽은 아내를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이 죽었을 때 우주에다가 매장하자라는 합의를 보고 이 셀레스티스라는 회사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죠?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 로켓에 이 회사는 150개가 넘는 화장된 유골을 거기다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레스티스라는 회사는, 화장된 유골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루나 22에 탑승하여서 2022년까지도 또 더 많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이랍니다. 300만 원, 2,500불 정도. 그 다음에 12,500불 정도 더 화려하게 더 여러 가지를 하면은 서비스는 1억 2천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미국의 일반 평균 장례 비용은 900불입니다. 9,000불입니다. 9,000불이니까,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여기는 300만 원이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고요. 항상 우주에 어디에 보내놨는지, 볼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스타트rek의 제작자, 진 로덴베리하고 우주 비행사 고든 쿠퍼 이런 사람들이 포함 유명한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미 계약을 다 맺어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우주로 간다, 우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라 플라이트, 그 다음에 엘리시움 스페이스, 다른 이런 것도 있다. 여러 개가 나와 있다.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셀레스티스는 CEO가 찰스 체퍼인데요. 1994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납골당 이런 게 별로 없죠. 전부 그냥 갖다 묻어요. 그러니까 제퍼는 교회에서 가족들이 할아버지 옆에 자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찾았는데 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서 저녁에 하늘을 별을 보면서 그리면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셀레스티스의 궤도 서비스의 일부로 전송된 쟤는 그죠? 2차 페이로드라고 불리면서 이제 가는데 쟤를 그죠? 우주에다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 땅에도 좀 뒀다가 만약에 우주에 가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올리거나 끝날 때 지구에 재진입할 때 또 이게 태워서 날려버린다든가 수백 년이 걸리면은 완전히 태워져서 이제 작아진답니다. 이 위성들이. 그래서 제퍼는 우주 쓰레기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회사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주 쓰레기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우주 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셀레스티스는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지금 16군데에서 발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향후 2년간 5번 더 발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어떻게 해요? 아까 봤죠? 3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이 급증했답니다. 우주 장례식이 급증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로 우주 장례식이 급증하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발사 실패 시에 다른 젤을 다시 날린다. 이렇게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젤을 2개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추적기를 제공해서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쯤 돌고 있는지 어느 위성에서 어디쯤 돌고 있는지를 위치를 항상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조 러스트는 2013년에 사망하여서 팔콘 헤비 탑승한 후 유골을 우주에 매장하는데 호주에서 비행했고요. 조는 유골이 호주를 날 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그곳에 사는 알렉스 동생이 보냈고 위를 쳐다보라고 했다. 이렇게
다 경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죽고 나면 화장하여 우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제 이런 요청은 뭐 충격도 아니다. 아주 흔한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시카고 무역위원회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플로리다로 이사해서 뭐 4년 동안 전 세계를 항해했는데 나중에 인도로 가서 뭐 장티푸스를 앓고 29세에 사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에서 화장을 한 후에 우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주에 묻혀가지고 한 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뿌려요. 근데 우리는 뭐 한강에다 뿌리거나 그죠? 저 호수에 가가지고 유골을 뿌리죠. 그런데 우주에서 유골을 하얀 재를 지구로 흩어지게 해달라라는 유언도 있어요. 그게 아우라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건데, 가스 풍선을 지구에서, 그죠,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빵 터지게 해서 쟤를 뿌리는 이런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줍니다. 쟤는 성층권 바람에 전 세계로 운반되고요, 몇 달에 걸쳐 지구의 대기와 결합하여서 결국은 빗방울과 눈송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곳에서 태어나서 한 곳에 죽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전 세계에 나를 퍼뜨리는 거죠. 대기와 결합하여서 그죠, 이렇게 한 곳에 묻히는 것보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500여 건의 우주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우라의 크리스 로즈는 이 기념 옵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을 뿌리는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야 하거나,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디 갖다 뿌리지? 어느 나무 밑에 뿌리지? 어떻게 뿌리지? 그냥 우주에 보내면 전 세계 지구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제가 방출된 후 압력된 변화로 인해서 풍선이 상승하여서 팽창하여서 낙하산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운반하고 파열시켜 떨어뜨려요. 날씨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듣고 또 이 사람이 있어요. 지브랄라 마렉라는 사람은 조종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조종사는 못 되고 우주에 떠 있게 되었고 항상 내 머리를 들어서 그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상하는 우주 장례식,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죠? 포스트 코로나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거 뭐 당장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준비를 차곡차곡 하여서 5년 뒤만 되어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1994년 설립된 스페이스의 그죠, 셀레스티스는 우주 공간 외장을 처리하는데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존재하고요. 1994년, 104년, 이건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된 회사네, 그죠? 모기업은 스페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역시 그죠, 로켓 이런 거를 보내고 우주 공간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개인 우주 회사였습니다. 우주 스페이스가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 나 우주에 뿌려줘 이렇게 이제 화장한 뒤에 유골을 자꾸 보내고 그래서 이 회사를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죠?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주로 발사를 하고요. 지금 7번째 발사를 하고 셀레스티스 메모리얼 우주비행 16명을 보낸다. 이게 이제 2019년 6월 25일 날 보낸 거고요. 뭐 이렇게 셀레스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 홈피에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우주에서 죽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고 우주에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그죠?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역할을, 왜냐면 우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우주에서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우주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겠다. 우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흔적을 항상 내 창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셀레스티스 우주선은 현대 로켓 발상지에서 시작하여서 스페이스 X 로켓을 타고, 그죠?
100km를 초과하는 고도에 달할 때 로켓이 구성요소 단계에서 분리되어 별들 사이에 자유롭게 떠다니기 때문에 몇 분의 그 무중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 돈다 이거죠. 로켓과 탑재량은 뉴멕시코로 내려가서 재진입 시에 무슨 뭐 이런 캡슐을 지구에 기한을 예고하기도 하고, 발사장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발사하고 있는, 이제 이게 뭐 장례식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굿바이 하는 거죠. 셀레스티스 우주선이 하늘에 닿을 날을 기리면서 사람들이 봅니다. 우주선이 어떻게 올라가고 하는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셀레스티스가, 그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뭐 위쪽에 보면은 자, 우주선이 보이고 사람들이 전부 우주선을 쳐다보고 있죠. 가족들입니다. 우주선으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왼쪽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주 비행사가 나 역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놓고, 지금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주로 떠나보냅니다. 그죠? 유골을 우주로 떠나보냅니다. 주로 화장한, 그죠? 화장한 거죠. 화장한 유골을. 그래서 목적지는 우주이고요. 초대장이 나오면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가서 사진도 찍고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도 죽으면 이렇게, 이런 그 메모리얼 서비스 같이, 그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올라갔다. 이 사람은 뭐 어떤 경우로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주로 갔다. 이렇게 메모리얼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윌리엄 로렌스 램버트 주니어는, 이 사람은 뭐 자신의, 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의 자신의 그 모습을 영구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요즘에 세미트리 잘 안 가죠. 자녀들이 안 찾아오니까 매일처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비행 가격은 뭐 어떻고, 출시 일정은 어떻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오로라 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수평선 비행도 되고요. 루나 공이 비행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타시크 비행도 있고, 곡물 비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행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탐험가 비행도 있고,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은 화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념 비행기 이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누구나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처리를 해주는 거 있고요. DNA를 저장하고 보존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당신의 유산을 뱅킹하는 뱅킹 서비스까지 해주고요. 뭐, 그 다음에 우주 전파, 디지털 DNA 강력한 도구를 결합하여서, 아무튼,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해서, 그죠? 다양한 우주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있고요. 기업 비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인들을 태우고, 그죠? 가는 거는 2022년에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유골 DNA 샘플은 항상 보관을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자,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의 DNA를 발사해 주세요. 전 세계에 나를 퍼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젊은 아이들까지. 왜냐하면 이제 도심 한복판에 있던 이런 공동묘지도 줄어들고, 그죠? 많은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DNA를 전 세계에 뿌려주세요. 우주 공간에 나의 DNA를 발사해 주세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미 부모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예약을 한답니다. 예약.
서비스의 특징, 뭐 이런 아이들이 우주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성에다가 나의 DNA를 저장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뭐, 이 다양한 그림,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 회사가 수많은 스페이스 퓨너럴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퓨너럴. 우주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쟤를 우주 공간에 뿌리는 우주 장례식이 지금 오른쪽에는 풍선이 끝까지 올라가서 쟤를 지금 뿌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뿌리면, 그죠? 지구에 골고루 다 흩어지는 겁니다. Remember a loved one. 이 사랑하는 사람을 remember 하세요. Throughout the night sky. 밤 스카이, 밤 하늘을 통해서 throughout. 이게 밤하늘에 뭐 깜깜하거나 그죠, 밝거나 어쨌든 간에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창문만 열면은 밖에 나오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에다가 쟤를 뿌리는 것도 있고, 쟤를 우주에 뿌리는 어라 우주여행, 쟤는 나중에 비나 눈이 된다. 스페이스 퓨너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게 미래의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우주에다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조금 멀어지는 이야기 같지만 요즘에 해외에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현재 셀레스티스나 이런 회사하고 연결하여서 나의 장례식은 우주에서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유언을 할 수도 있겠죠. 싸니까. 300만 원 가지고 우리 뭐 보면은 너무나 장례식 비용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죠, 장례식장에서 하죠.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 한동안 불법이 된 프랑스도 있었고요. 영국도 있었고요.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